우주의 규모로 볼 때 인류가 존재해온 기간은 극히 미미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나이는 140억 살 미만입니다. 반면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건 가장 낙관적으로 잡아도 불과 30만 년 전의 일이죠. 은하나 은하단과 비교하면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무서운 대규모 사건이 발생한 건 모두 인류가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가장 흥미로운 일, 그 중에서도 특히 더 무서운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신들의 황혼, 140억 년 이상 전. 현재 빅뱅설은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몇몇 전제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138억 7천만 년 전에 우주가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있었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주의 전체 질량은 초고밀도 초고온에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한없이 작은 부피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물질이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우주는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 아시다시피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발생한 가장 무서운 대규모 대변동이라는 정의와 가장 어울리는 현상은 바로 이 빅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이클릭 우주론이라는 가설도 있는데요. 이 설에 의하면 이 우주가 핵융합 불길에 휩싸여 탄생하기 직전 오래된 우주의 종언이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주의 팽창에는 끝이 있고 머지않아 수축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이 가설의 본질입니다. 수축 과정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붕괴되어 하나의 거대 블랙홀이 됩니다. 그것이 이윽고 폭발하고 새로이 같은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맞습니다. 짐작하신 대로 이 가설에 따르면 빅뱅 전에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무수한 별이나 은하와 함께 아주 작은 부피로까지 수축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빅뱅에 버금가는 대변동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초대질량 블랙홀 형성, 130억 년 전. 전부는 아니지만 대형 은하의 대부분은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는 단체로는 우주에서 가장 큰 질량의 천체입니다. 그 질량은 태양의 수십억 배에서 수백억 배에 해당하죠. 초대질량 블랙홀의 중력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은하의 모든 물질은 강제로 그 주위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홀의 나이와 출현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빅뱅 10억 년 후 초기 우주에서 은하가 형성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은하는 희박한 가스 구름이 자기 질량으로 수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은하 어딘가에서 최초의 항성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롭고 무서운 일은 은하 중심부에서 일어났죠. 그곳에서 태양과 같은 항성 100만 개 분량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대량의 물질이 수축하고 스스로 붕괴하면서 우주 몬스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중력파와 감마선 버스트 등 대변동의 무시무시함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그저 대규모였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을 정도입니다. 은하의 충돌, 수십억 년 전. 현재 은하는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종종 충돌하거나 근처를 스쳐 지나갈 때 물질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매우 인상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났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은하계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단계에서 다른 은하를 몇 개 흡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미 알려진 항성 중 우리 은하 태생이 아닌 것으로는 아크투루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약 37광년 거리에 있는 늙고 매우 밝은 오렌지색의 거성으로 아크투루스 스트림이라고 불리는 항성 스트림의 총칭이기도 합니다. 아크투루스 스트림과 유사한 구조는 대형 은하로 삼켜진 은하 잔해입니다. 이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 매우 느리긴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하가 다른 은하를 휘감아서 항성이나 성간가스를 끌어냅니다. 맞아요. 우주 또한 엄격한 약육강식인 정글의 규칙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하 간의 충돌은 언뜻 보면 이 세상의 끝과 같은 풍경이지만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현상 중에서는 아마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하 내에서 항성 간의 거리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은하끼리 충돌해도 대부분의 항성이나 행성에는 아무런 위협이 없습니다. 설령 태양과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사이에 다른 항성이 끼어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론 프록시마 행성에 주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피해를 보진 않습니다. 다만 주위에 방사선을 끊임없이 퍼붓는 펄살 같은 천체가 이사를 온다면 불운이 닥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 악재들이 겹쳐 어떤 항성이 다른 항성의 행성계를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행성 간 충돌 등 국지적인 대변동이 예상됩니다. 에리다누스 자리의 슈퍼보이드 형성, 최소 60억 년 전. 60억 광년에서 100억 광년 저편에 있는 에리다누스 자리 슈퍼보이드, 일명 CMB 콜드스팟은 우주 중에서도 특히 무섭고 수수께끼 같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대략 10억 광년에 걸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데요. 은하 역시 단독 은하 간성조차 없는 완전히 텅 빈 곳입니다.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마이크로파 배경 방사조차 여기서는 다른 지역보다 약합니다. 에리다누스 자리 슈퍼보이드는 우주 구조에 새겨진 결함, 일종의 상처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상처가 남았을까요? 그중 가장 대담한 설에 의하면 이 우주가 다른 우주와 충돌하면서 우리 물질의 일부가 도둑맞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지금까지 한 번도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초지종을 이미지화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충돌은 접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충돌 영역 밖에 있는 관측자들은 은하들이 마치 지진을 예지하고 도망가는 동물들처럼 사방팔방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알아차릴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본능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단 옆 우주의 엄청난 중력에 의해 일어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아마 수백만 년 정도로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머지않아 맞이할 X데이에 우주와 우주가 충돌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밖에서는 광범위한 입자와 초강력 방사선 방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직경 10억 광년의 범위를 감싸는 화재, 이것이 보이드의 형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당시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면 당시 우리의 지구, 즉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벤트를 놓친 셈이니까요. 행성 충돌, 45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태양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행성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불규칙한 궤도에서 움직이며 때로는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대변동과 비교하면 물론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작은 쌓임이야말로 지금의 태양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왕성이 뒤집혀서 지금처럼 자전축이 황도면에 98도 기울어진 상태, 즉 거의 옆으로 쓰러진 채 약간 고개를 숙인 상태로 공전하게 된 것도 다른 행성과의 충돌이 원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른 행성과 충돌했는데요. 바로 화성보다 약간 작은 테이아라고 불리는 행성이었습니다. 이 행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대변동의 흔적으로 달이 남게 되었습니다. 테이아는 지구를 깨고 그 파편이 달이 되어
예나 지금이나 지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